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 127페이지에 금지행위, 부작위 의무라고 하는데요. 이 부작위 의무, 하지 말라는 의무예요. 이 금지행위는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와 그 다음에 또 거래 당사자의 금지행위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특히 지금 금지행위가 개업 중개사 등의 금지행위만 있다가 일반인들의 거래 당사자의 금지행위가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그래서 개업 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와 거래 당사자의 금지행위를 반드시 분리시켜서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개업 중개사 금지행위에 대한 부분은 처벌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행정처분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업 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하면, 자, 일단 먼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란 바로 이전 강의에서 개업 중개사 등에 대한 부분을 했었죠. 자, 개업, 공인, 중개사 등 했습니다. 자, 이 개업 중개사 등 하면 이거는 뭐를 얘기한다? 이거는 일단 개업 중개사뿐만 아니라 등 소속 공인중개사와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까지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지만 돼요. 자, 그러면 개업 중개사의 금지행위 부분에서 보면 일단은 자, 형벌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그래서 형벌을 구분하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먼저 중개대상물, 자,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이 있더라. 자, 중개대상물 매매업을 금지한다 그랬어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자, 중개대상물 하면 뭐 했죠? 자, 여러분들 이 법에서 중개대상물 하면 뭘 얘기한다?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그 다음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 5가지가 중개대상물이죠. 그 다음에 매매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조심하셔야 돼요. 매매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매매를 뭐 하는 것? 업하는 걸 금지한다. 자, 업하면 제가 중개업이라는 용어정의, 자, 맨 앞에 좀 강의에서 용어정의에서 중개업이라는 용어정의를 제가 설명하면서 업하면 여러분들 뭐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업하면 장사하는 걸 기억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팔고 사는 장사, 자, 토지, 그 다음에 건물, 자, 즉 집장사, 땅장사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집장사, 땅장사 하는 걸 금지한 이유, 개업공개사 등은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싸게 나온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 사가지고 다시 비싸게 되파는 행위. 사실 이게 뭐냐면 돈 버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쪽에 입문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지만 돈 번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지만 돈 번다라고 하는 게 다 불법 행위예요. 자, 바로 그렇게 해서 돈 버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자,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를 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매매를 금지하는 게 아니고 업을 금지한다. 그래서 업자가 빠지면 일단 틀리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자, 임대업은요. 임대업은 이거는 금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의 임대업은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수는 있어요. 자, 뭐만 금지하는 거? 매매업만 금지하는 거. 그러면 임대업은 할 수 있지만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임대업을 할 수 없죠. 자,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뭐 돼요?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일단은 이 임대업은 14조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죠. 또 무등록업자면서로부터 의뢰받거나 아니면 명의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랬습니다.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랬어요.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자, 그로부터 의뢰받거나 이름 빌려주는 거, 명의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 대표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시골 쪽에 가보세요. 그러면 자, 땅 해놓고 뭐라 하냐면 컨설팅이라고 딱 한 간판들을 볼 거예요. 거기에 부동산 중개자, 중개는 전혀 안 들어가고요. 자, 뭐 전원주택 뭐 하면서 개발, 그 다음에 또 컨설팅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거기서 다
알선을 해주게 된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은 그 동네 거의 터줏대감이고요. 옛날 이장 출신들이 많아요, 실제로. 혹시 여기 그 강의 들으신 분 중에서도 지금 이 사무실 운영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동네에서 터줏대감들이고 이장 출신들도 많고 매물이 그쪽으로 거의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한다? 자, 이제 외지인들이 거기에 토지 중개하러 이제 사무실 내죠. 그럴 때 그 사람과 협력해가지고 해주면 되죠. 그래야지만 장사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과 협력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의뢰받아서 안 되고, 그 다음에 명의 이용해서도 안 된다. 자, 요거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1,000원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수에 대해서 초과수수가 있습니다. 자, 사례, 증여 등 어떠한 명물인지, 자, 사례나 증여 등 어떠한 명물인지 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요. 자, 어떠한 명목이라는 것은 절대적 금지입니다. 자, 그리고 사례나 증여는 그 예를 들어 놓은 건데요. 자, 어떤 식으로인지 더 받아서는 안 돼요. 초과해서. 그러니까 사례라는 걸 보면 의뢰인이 스스로 알아서 더 준 것도 위반되고요. 그 다음에 또 받았다가 다시 되돌려 준 것도 위반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면 당좌수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긴 받았는데 뭘로 받았냐면 당좌수표로 받았습니다. 요즘 당좌예금 개설해가지고 당좌수표 쓰는 거를 거의 아마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렇게 당좌수표를 받았는데 근데 그 수표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돌려줬습니다. 그래도 초과해서 받은 건 받은 거다. 그러니까 받았다가 되돌려줘도 위반된다. 여러분들이 뇌물죄를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이룰 어떤 목적 때문에 뇌물을 줬다가 자, 뇌물을 받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돌려줘도 이거는 뇌물죄에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거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더 받은 부분은 무효입니다.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된다? 반환해 줘야지만 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 푼에도 더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거짓은행 있어요. 거짓은행. 자, 거짓은행. 요거는 일단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자,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이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런 거래상 중요사항에는 권리관계라든가 뭐 중대한 하자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래상 중요사항에는 가격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죠. 매도 의뢰인과 짜고 가격을 높이 받아서 차액을 편차하는 행위. 이것도 이제 금쟁이 요 거짓행위에 해당되는데 이게 뭐냐면 매도 의뢰인과 짜는 거예요. 자, 매도 의뢰인이 나 이거 1억에 팔아줘. 이렇게 의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개업공개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제안하죠. 내가 그럼 이거 1억 2천에 팔아줄 테니까 우리 1,000만 원 그거 초과된 부분 우리 반반 나눠 갖자. 이런 거죠. 아니면 내가 1억 2천에 팔아줄 테니까 자, 거기에 따른 뭐 얼마 몇 프로 낮춰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자, 그러면 매도 의뢰인 입장에서는 난 1억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1억 2천 받아가지고 이래서 반반 나누자 그랬으면 난 1,000만 원 더 건지는 거죠. 그렇게 해라라고 일단 허락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가격을 누구한테 거짓말하는 거죠? 매수인한테 거짓말하는 거죠. 의외로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유형 있죠. 거짓말은 개발 제한구를 묻겠습니다. 그린벨트라고 그러죠, 흔히. 자, 근데 이거 당장 사면 비싸게 대팔 수 있다. 근데 이 그린벨트 안 팔리죠. 자, 이런 것들 다 거짓은행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런 거짓말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 또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침묵도 있어요. 자,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은 것. 자, 이런 침묵입니다. 자,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은 건 이것도 거짓은행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원 벌금은 4가지예요. 자, 중개대상 매매, 무등록업자 알면서 의뢰받을 건 명령, 보수 초과 수수 거짓은행. 그래서 1-는 매무수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받죠.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은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 추가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좀 알아둬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자, 보죠. 일단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원 벌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증서
중개, 증서에 대한 매매업이 있습니다. 자, 증서, 중개, 매매업. 자, 증서.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된,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된 증서에 대해서 매매교환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어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래서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된 증서라고 한다면 이 증서는 뭐가 있냐면, 자, 이게 입주자 저축 증서가 있습니다. 자, 입주자 저축 증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입주자 저축 증서하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주택법상에 청약 예금 통장 있죠? 청약 통장을 얘기합니다. 자, 원래 통장 거래 자체도 금지되지만, 자, 주택법에서 특별히 청약 통장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택법에서 청약 통장, 자, 입주자 저축 증서 관련된 부분을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파는 사람, 산 사람, 알선한 사람 모두 어떻게 된다?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이렇게 금지하니까 어떻게 된다? 증서, 이거 일단은 개업공개사 등이 중개에서는 안 된다. 또 매매업에서도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제 입주 저축 증서 관련된 부분인데, 자,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자,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분양계약 체결된 분양권. 자, 분양계약 체결된 분양권 있습니다. 분양계약 체결된 분양권. 이거는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요. 이거는 이미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분양권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상가 분양계약서. 자, 상가를 분양할 때 쓰려고 하는 상가 분양계약서. 요거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요건 판례했던 거예요. 자, 상가 분양 계약서하고 그냥 분양권, 요거는 일단 증서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놓고, 좀 판례가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겠습니다. 도정법상 입주권.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입주권이 있습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입주권 같은 경우는, 자, 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소위 말하는 조합원 분양분이죠. 거래가 가능하죠.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직접 거래, 그 다음에 또 쌍방 대리를 금지한다. 자,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랬습니다. 자,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이렇게 되는데요. 두 가지예요. 중개의뢰인이란 내 사무실에 찾아와서, 중개의뢰인은 내 사무실에 찾아와서 이거 팔아줘, 사줘 라고 하는 사람들 중개의뢰인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그 사람으로부터 거래하는 것을 금지해요. 이 거래라는 것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 임대차까지도 포함돼요. 자, 이렇게 중개의뢰인, 내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으로부터 내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다. 즉, 의뢰인이 물건 들고 왔을 때 사거나, 아니면 의뢰인이 물건 사러 왔을 때 내 거 팔거나, 아니면 임대차 하거나, 이런 걸 모두 금지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개인과 직접 거래를 금지한 이유가 뭐냐? 자, 이런 케이스죠. 사실 많이 하는 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다 들어보면 실제로 현업에서 많이 하는 거고요. 물론 걸렸다면 가지만, 그 다음에 또 옛날부터 많이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자, 이런 거죠. A가 개업공개사 갑에게 1억의 물건을 의뢰했습니다. 자, 1억에 팔아줘라고 물건 의뢰한 거예요. 근데 갑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1억짜리가 아니에요. 적어도 1억 5천원은 충분히 팔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자, 돈 버는 방법. 자, A한테 이 물건을 얼마에 사가지고 1억에 사가지고 그걸 얼마에 되판다? 다시 1억 5천에 되팔면 되겠죠? 바로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서 거래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매매만 금지하지 왜 교환 임대차까지도 금지하느냐? 자, 좀 더 포괄적으로 임대차까지도 여러분들이 개업공개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가 모두 금지된다. 자, 그러면 직접 거래는요, 이렇게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거 금지해요.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중개 의뢰인이 아닌 사람과 거래하는 것은 일단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겠죠? 그래서 자, 이런 경우 있죠. 자, A가
자, 여기에 을에게 A가 개업공개사 을에게 물건을 의뢰합니다. 자, 그리고 을이 옆집에 있는 갑에게 오는 거예요. 자, 을과 갑은 개업공개사예요. 그럼 옆집에 있는 개업공개사 갑에게 와서 야, 물건 나한테 좋은 거 왔으니까 네가 한번 사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을에 소개받아서 갑이 A의 물건을 샀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요. 자, 왜냐? A는 갑의 의뢰인이 아닌 누구의 의뢰인이다? 을의 의뢰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개업공개사를 거쳐서 하는 거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 의뢰받아서 가족한테 하는 거죠. 자, 여기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 A로부터 물건 의뢰받습니다. 그래서 갑은 누구한테? B한테 소개를 해주는데 이 B가 자, 이 갑의 가족이에요. 자, 이러면 이거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요. 자, 부인, 남편, 아들, 딸한테 하는 것은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할 것은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에 가족이 와서 근무하는 경우 있죠. 자, 남편이고 이 B가 부인인데 부인이 중개사무소에 있습니다. 자, 사무소에 들어와서 근무하는 순간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한테 중개해 준다고 해서 다 허용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근무하는 조건이라면 이거는 개업공개사 등 이 사람이 자격증 없다면 중개보조원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런 가족한테 이렇게 중개해 주는 게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개사무소에 한 번 이상, 두 번 이상 왔다 갔다 한다면 일단 중개보조원으로 보는 거예요. 꼭 중개보조원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더라도 가서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업무를 도와준다면 이건 다 중개보조원 역할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러분들 조심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일단 이렇게 아무 상관이 없을 때는 가족한테 하는 것은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요. 자, 그러면 직접 거래에 해당된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자, 수임인 대리인과 거래합니다. 자, 이 A가 B에게 뭔다? 일단은 위임을 시켜줍니다. A가 B에게 위임을 시켜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위임시켜줬는데 이 B가 갑에게 의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 갑이 B와 매매계약 체결해 가지고 A의 물건 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물건은 A 물건이니까 직접 거래되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자, 대리권을 수여받은 B는 거래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갑에게 의뢰인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직접 거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 세 가지가 있는데요. 판례가 하나는 자, 두 가지 가족한테 한 거, 그 다음에 다른 경우를 통해서 한 거, 일단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수임인 대리인과 거래한 거 직접 거래에 해당된다. 또 하나, 자, 이 직접 거래는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직접 거래는 A와 갑 사이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럼 이때 이런 직접 거래는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자, 만약에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일단은 A가 손해가 나겠죠. 이거는 강행 법규가 아니다.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에 위반된다라는 단속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거래는 단속 규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자, 이건 뭐냐면 A와 그 다음에 B가 있습니다. 자, A가 갑에게 의뢰하면서 나 좀 알아서 좀 팔아줘. 1억에 알아서 좀 팔아줘 온 거예요. 자, 그러면 B도 갑에게 야, 나 바쁘니까 네가 알아서 좀 부동산을 좀 사나. 주로 이런 위임을 해주거나 대리권을 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서로 아는 사람들의 발등을 쳐가지고 사기를 치고 그 다음에 또 돈을 횡령하고 하는 그런 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보죠. 얘가 1억에 팔아들었는데 얘한테는 얼마였냐면 1억 2천에 1억 2천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자, A도 갑에게 위임했고 B도 갑에게 위임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혼자서 계약서를 쓰죠. 이때 A용 계약서는 1억짜리 계약서 쓰고 B용 계약서는 1억 2천짜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가지고 1억 2천 받아가지고 얘한테 얼마를 건네준다? 1억 건네주고 2천만 원을 챙겨먹는 자, 이런 케이스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상당히 많이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실거래가에 대한 부분이 등기부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도 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아는 사람이 야 이거 나한테 위임시켜줘라, 내가 계약서 알아서 할게, 그러면 좀 조심해서 정말 믿을 사람 빼놓고는 위임을 시켜주지 않는 것이 좋아요. 어쨌든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거래 당사자 쌍방 대리만 금지되지, 자 일방 대리는 어떻게 한다? 금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거래 당사자 직접 거래 쌍방 대리는 이거는 자 매매뿐만 아니라 뭐까지 교환 임대차까지도 모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자, 직접 거래 쌍방 대리는 매매 교환 임대차가 모두 다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허락해도 일단 금지된다 그래요. 자, 본인이 이거 어떻게 하라? 일단 허락하면 이거 직접 거래 허락하고 쌍방 대리 허락했습니다. 그래도 중개사법 위반된다. 자, 그러면 이제 7번째 금지 행위가 있죠. 자, 투기 조장 행위가 있는데요. 투기 조장. 자, 요거는 두 가지입니다.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하자는 부동산이나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을 중개주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투기 조장 행위는 일단 두 가지가 있다. 뭐였죠? 미등기 전매를 중개해주거나 아니면 전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제한된 것을 중개를 해주는 등 미등기 전매 중개, 전매 제한 중개, 요게 바로 투기 조장이에요. 자, 그러면 미등기 전매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 즉 뭐냐면 등기하지 않고 전매하는 거죠. 이거를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죠? 민법에서 많이 공부했던 겁니다. 중간 생략 등기라고 그러죠. 자, 이런 중간 생략 등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 생략 등기를 개업공개사가 중개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중간 생략 등기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중간 생략 등기하는 목적이 뭐였죠? 실적으로 탈세 목적, 전매 차익을 얻을 목적이었죠. 그러나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전매 차익이 실질적으로 안 났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된다? 위반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매 차익이 안 나도 위반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전매가 제한된 거. 이건 뭐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 분양권 전매 제한 있죠. 자, 분양권 전매 제한 지역이 몇 군데가 있죠. 이런 분양권 전매 제한 지역에서 그 불법 전매한다든가 하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예전에 금지행위였는데요. 여기에 두 가지의 금지행위가 더 붙었습니다. 자, 거기 이제 여러분이 금지행위에 보면 교재 134페이지에 보면 8번과 9번 있거든요. 이 8번과 9번이 새로 개업공개사 등에게 부여된 금지행위 부분입니다.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자,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 대상물 시세 부당을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하는 행위. 자, 시세에 대한 시세 부당 영향, 부당한 영향을 주는 거. 자, 이거를 이제 두 개 부제로다가 넣으면 거짓 거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거짓 거래를 하는 등 시세의 부당을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대표적으로 거짓 거래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금쟁이에도 있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자, 요즘 서울 같은 경우 강남 쪽에서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도 많이 하는데 계약이 마치 된 것처럼 가격을 막 폭등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약을 한 것처럼 해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까지 했다가 나중에 계약 해지를 또 하고 또 한 계약 해지를 한 걸 또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다시 계약한 것처럼 가짜 계약을 하는 거죠. 가짜 계약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요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부분에서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부분 한번 얘기합니다.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가짜로 하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계약 깨졌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거래신고서에 리스트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그 거래와 관련된 리스트가 이미 올라가거든요. 국토교통부에. 그러면 이제 매물이 올라가면 그때 또 다시 계약 해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 돌리면, 자, 1억이었다가 1억 2천이었다가 1억 4천이었다가 갑자기 막 한 서너 번씩 해버리면 나중에 1억짜리가 한 2억 정도 됩니다. 좀 뻥튀기가지고. 실제로 한 10몇 억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다 보면 14억, 5억짜리가 17억, 8억까지도 거의 한, 1, 2개월 사이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세에 부당 영향을 주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거짓 거래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금쟁이로 하나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외자에게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자, 이거는 일단은 공동중개 제한이 있겠습니다. 공동중개 제한. 이건 단체 구성입니다. 부제는 단체 구성. 자, 단체 구성에서 중개를 제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대 등록 취소 부분에도 있고, 그 다음에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분위기도 한데, 자, 회원업소. 여기 이제, 개업공개사가 되면요, 여기에 많이 이제 힘들게 돼요. 회원업소라는 게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조직을 만들어요. 제가 아는 뭐 회원 그 단체는 많아요. 상록회, 무슨 뭐 좋은중개,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조직을 만듭니다.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이렇게 조직을 2명 이상이 모이면 무조건 단체가 되는 거예요. 2명 이상이 모여서 무슨 회의 만들면서 무조건 단체입니다.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중개를 제한하거나 공동중개를 제한한다. 이렇게 단체 구성해서 이거를 금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회원업소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중개 제한을 단체 구성해서 공동중개 제한하는 것을 일단, 금지한다라는 부분이죠. 자, 요게 다 뭐냐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자, 그래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원 벌금은, 자, 증직, 쌍투, 시공, 이렇게 일단은, 구분합니다. 자, 3-3년 증서중개매매업,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미등기 전문직의 전매제한 등이 있죠. 그 다음에 시세 부당영향, 거짓거래 등, 그 다음에 공동중개에 대한 단체 구성에서, 그래서 증직상투, 시공,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로서 이거를 위반하면 개업공개사 등은 1-1, 3-3, 이렇게 일단 형벌도 되고요. 이거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한다면, 개업공개 위반한다면, 이때는 뭐 된다? 상대 등록 취소. 자, 개업공개에서 위반하면 상대 등록 취소. 요거를 누가 위반한다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한다면 자격 정지.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이걸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상대 등록 취소고 소속 공개사 위반하면 자격 정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벌도 1-3-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염제규제 보면 이제 거래 당사자의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또 금지하고 있어요. 자, 거래 당사자의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자, 이거는 이제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 금지한다. 이거는 자, 조심할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왜 이거를 자꾸 조심하라고 하냐면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라면 자, 형벌뿐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상대 등록 취소와 자격정지 이런 게 있죠? 근데 이거는 거래 당사자의 금지로서 개업공개사가 위반한다면 개업공개사 등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래 당사자의 역할로서 처벌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보죠. 일단 여기 보니까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게. 자, 특정 개업공개사는 중개 의뢰를 어떻게 한다? 제한하는 행위. 자, 이거는 공통대법이 맞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한번 구분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죠. 자, 지금 어떤 아파트 단지에 주로 이 1번부터 5번까지가 주로 분여회 같은 데서 많이 하는 거예요. 특히 아파트 분여회가 파워가 상당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 분여회에서
자, 아파트 단지 부근에 있는 개업공개사 중에서 자, 가격을 너무 싸게 팔았다. 그럼 저 부동산 가지 마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뭐 분야에서 자꾸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유도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자, 그래서 중개 의뢰를 제한하는 거. 자, 이렇게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중개 의뢰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안내문, 온라인 컴퓨터 등 이용해서 중개 대상으로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개 등에게만 중개를 유도하는 등 자, 부당한 차별하는 게 자, 개업공개사의 차별.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부당차별입니다. 부당차별. 이거는 뭐냐면 요거는 좀 비슷한데 요거는 이제 밀어주는 거죠. 자, 어떤 개업공개사는 이렇게 중개를 제한하고 어떤 개업공개사는 밀어주는 거예요. 자, 보니까 특정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개를 유도하는 등 부당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점. 그러니까 이거는 의뢰 제한하는 거, 여기는 밀어주는 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는 안내문, 온라인 컴퓨터 등을 통해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게. 자,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 제한, 중개 제한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하는 것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자, 분야회 같은 데서 자, 우리 아파트는 5억은 넘어가면 5억 밑으로는 떨어지면 안 된다. 우리 아파트는 10억 밑으로는 무조건 거래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최소한 10억 이상 거래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자, 잘 보시면 대부분 어디서 하냐면 아파트 분야에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정당한 서류 없이 개업공개사 등의 중개나 선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자, 개업공개사의 개업 공인중개사의 광고행위 방해, 광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건 뭐냐면 자, 개업공개사가 자, 이제 다 거의 다 보면 연결되는 거예요. 개업공개사가 자, 우리 아파트는 10억 밑으로는 거래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개업공개사가 9억짜리 아파트를 9억에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매물을 갖다 내놨습니다. 이 광고는 꼭 신문 광고뿐만 아니라 자, 점두 광고라고 이런 점포 앞머리에 이렇게 가는 광고 있죠? 그런 광고까지도 모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개업공개사에 광고를 9억짜리 광고 붙었어요. 쫓아가지고 그 광고를 뜯거나 항의하거나 이렇게 못하게 하거나 그런 것들을 금지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광고도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 높게 표시 광고로 유도하는 얘기. 자,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광고 유도, 높은 광고를 유도한다. 광고 유도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요것도 요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억 무조건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10억 넘게 무조건 광고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맨 앞부터 5가지가 사실은 한꺼번에 다 하는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금지를 하는데 이 금지를 하면 거래 당사자는 어떻게 된다? 이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입니다.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인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거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했을 때 당연히 거래 당사자로 자, 개업공개사도 지역 주민일 수 있잖아요. 개업공개사 지역 주민일 수 있죠? 그러니까 개업공개사가 지역 주민일 수 있으니까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에는 분류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이니까 뭐돼요? 거래 당사자 분류해서 3-3만 적용되고 또 뭐 상대등록 취소라든가 그다음에 또 소속공개사 했을 때 자격정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개업공개사의 행정처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금지행위는 다시 한번 금지행위 보죠. 거래 당사자의 금지행위 5가지 있죠. 이거 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금지행위 1-3-1, 자 3-3 요거를 여러분이 구분해서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교육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